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제가 애프터 이펙트 기초 강의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버전은 애프터 이펙트 2024년을 이용을 할 거고요. 애프터 이펙트는 영상 편집보다는 합성과 모션 그래픽 이런 쪽에 조금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모션 그래픽을 하기 위해서는 포토샵과 일러스트가 반드시 선행학습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토샵과 일러스트 수업도 제가 조만간에 또 준비를 할 테니까요. 일단 애프터 이펙트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애프터 이펙트를 켜게 되면은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화면에서 뉴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주는 거죠.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컴포지션은 여기 보시면 뉴 컴포지션이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도화지가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주는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 컴포지션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요. 컴포지션 네임, 요거는 이름이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가 나옵니다. 1920, 108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상의 FHD 기준으로 1920, 1080 픽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고요. 얘들을 두 배로 늘리면은 4K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4K는 3840, 216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920, 1080하고 29.97 fps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프레임은 한마디로 영상도 사진들이 여러 장 찍혀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1초에 29.97장 사진이 있으면은 29.97 프레임인 거죠. 자, 그리고 스퀘어 픽셀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프레임 레이트도 설정할 수 있네요. 29.97로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듀레이션은 뭐냐 하면은 내가 영상을 몇 초짜리를 만들지 미리 계획을 해서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 타임라인의 초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30초로 해서 그대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는 당연히 도화지 백그라운드의 색깔이 되는 거죠. 보통 검은색으로 그냥 진행을 하고요. 오케이, 이렇게 눌러줄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컴포지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애프터 이펙트는 각 패널을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져줄 수가 있고요. 활성화된 패널은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소스, 영상들을 불러오는 곳이 여기 있는 프로젝트 패널, 프로젝트, 요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펙트 컨트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펙트를 넣었을 때 그 이펙트에 대한 컨트롤을 해주거나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이란 짝대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파란색 짝대기를 인디게이터라고 합니다. 인디게이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초수에 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디게이터를 움직이는 단축키도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르면서 방향키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눌려주면은 이렇게 1프레임씩 이렇게 인디게이터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눌려주면은 더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왼쪽으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홈키와 엔드키를 눌려주면은 이 타임라인의 처음과 끝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영상을 불러올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 있는 영상 4개 모두 들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김치볶음밥 요 녀석 영상을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자, 올려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애프터 이펙트는 원래 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툴은 아닙니다. 모션 그래픽이나 합성 이런 거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녀석인데요. 영상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편집이기 때문에 우선 편집부터 간단하게 할 줄 알아야겠죠. 자, 이 인디게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내가 자르고 싶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이쯤부터 영상을 잘라주고 싶다는 거죠. 자, 자르고 싶을 때는 이 영상을 클릭하고 Alt 누르면서 꺽쇠갈로 왼쪽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영상이 잘렸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게 불편하죠. 홈키 눌려서 처음으로 이동을 해서 영초에 와서 얘를 꺽쇠갈로 왼쪽을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 영상을 이렇게 당겨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진행을 해서 한 8초쯤에 얘를 이렇게 잘라볼게요. 8초 부분 인디게이터 밖에 이 녀석들을 자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은 Alt 누르고 반대편 오른쪽 꺽쇠갈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잘린다는 거죠.
자, 그럼 요 작업의 이제 무한 반복인데요. 나머지 애들도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자, 닭도리탕 이렇게 밑에다가 넣어주시고 얘를 이렇게 일단 당겨와서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10초쯤으로 와볼까요? 와서 얘를 Alt 누르고 왼쪽 꺽쇠갈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Alt 쉬프트로 방향키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내가 잘라놓은 그 클립으로 쉽게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김치볶음밥 영상이 끝나는 구간으로 와서 얘를 이렇게 당겨주고요. 자, 그러면 또 재생해서 보는 거죠. 자, 봅시다. 저는 16초쯤으로 가볼게요. 16초쯤에 와서 이 녀석을 잘라줄게요. 잘라주고요. 다음 영상도 한번 들고 와볼게요. 자, 저는 김치찌개 영상 요거 들고 오고요. 이렇게 왼쪽 꺽쇠갈로 눌려서 당겨주고 이쯤부터 잘라주고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방향키 왼쪽으로 이렇게 눌려서 얘를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영상을 클립을 컨트롤을 누르면서 꺽쇠갈로를 눌려주시면은 이렇게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쭉 또 진행을 해서 저는 한 24초쯤에 왔고요. 얘를 Alt 누르고 오른쪽 대갈로 눌려서 이렇게 잘라줄게요. 다음 영상 김밥이죠. 김밥도 이렇게 넣고 당겨준 다음에 적당히 보고 잘라주고, 자, 그리고 컨트롤 알트 시프트 방향키 왼쪽 눌려서 얘를 이렇게 당겨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일단 선택 툴, 요건 기본 선택 툴입니다. 그래서 내가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손바닥 모양은 특별히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바로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바를 눌려서 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디 갔는지 모를 때는 물음표 옆에 있는 이 플러시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Alt 누르면서 플러시 이렇게 눌러주면은 원본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돋보기 이 녀석이 있는데요. 이 돋보기는 말 그대로 이 화면을 확대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얘는 그냥 마우스 휠로 이런 식으로 휠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서 굳이 쓰지를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은 로테이션 툴인데요. 뭐 저도 얘를 잘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돌릴 때 쓰는 녀석인데요. 이것도 잘 안 씁니다. 단축키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Shift 누르고 플러스 이렇게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Shift 누르고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원상복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앵커 포인트 툴은 잠깐 아직 개념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있는 네모, 이 녀석은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모 툴을 선택을 해서 이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얘가 선택이 돼 있을 때는 마스크라는 기능을 배울 때 쓰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컬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뭐 색깔 원하는 거 지정하고, 스트로크는 이 네모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라인들이란 거죠. 그래서 스트로크 굵기를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올려도 보세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일단 여기서는 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 쉐이프 레이어는 딜리트를 해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쉐이프를 그리는 도구고요. 여기는 펜도 이 녀석이랑 마찬가지라고 거의 볼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녀석이고요. 이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림을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마지막 라인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일단 딜리트 하고요. 그리고 이 펜을 이용해서 찍고, 그리고 곡선을 이런 식으로 꾹 누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핸들을 이렇게 움직여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Alt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 핸들을 좀 더 쉽게 움직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또 Alt 누르고 곡선 정리해주고 또 뭐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얘를 그냥 딜리트 해줄게요. 타입 툴, 이 녀석은 자막이 되겠죠.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화면에다가 이렇게 치면은 자막을 칠 수가 있어요. 맛있는 김치볶음밥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자막을 치자마자 여기 있는 텍스트라는 녀석이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폰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폰트가 만약에 영어로 뜬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텍스트 패널에 여기 있는 석삼자 모양 이 녀석을 클릭을 해서 여기 있는 Show Font Name is English 얘를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폰트 이름이 한글로 뜨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정렬들 글자가 이제 어디에서 나올 건가 하는 정렬에 관한 옵션인데요. 저는 일단 그대로 놔둘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조금 뭔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윈도우에서 다른 패널을 꺼내서 사용합니다. 윈도우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상단에 보시면 윈도우라고 있죠. 이 윈도우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은 캐릭터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 툴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캐릭터 패널이 뜹니다. 이 위치를 조금 위로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 패널에서 컬러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저는 김치볶음밥만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간과 행간 뭐 그런 거에 대한 옵션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들 폰트의 기본적인 사이즈를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두 번째 줄이 생겼을 때 쓰는 애인데 행간이랑 관련된 애겠죠. 얘는 자간이겠죠. 그래서 자간도 이렇게 살짝 좀 가독성이 있게 좀 좁혀줄게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특별히 잘 안 쓰고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은 껐다 켰다 하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글자를 약간 기울이는 그런 옵션이네요. 그리고 얘는 전체적으로 볼드를 조금 더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크기도 한 150 이렇게 좀 줄여볼게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닫혔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놓는 거죠. 항상 글자를 다 치고 나면은 이 선택 툴로 돌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펙트라는 걸 한번 넣어 볼 겁니다. 이펙트는 어디서 넣냐 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찾다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펙트 프리셋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펙트 프리셋. 이 이펙트 프리셋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클릭을 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펙트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좀 자주 쓰는 효과 위주로 한번 넣어볼게요. 드롭 이렇게 치시면요. 얘가 자꾸 내려가서 좀 불편한데요. 얘도 좀 올려줄게요 위로. 여기서 드롭 이렇게 치시면은 드롭 섀도우라는 녀석이 이렇게 뜹니다. 이 드롭 섀도우를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넣으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펙트 컨트롤에 오시면은 이렇게 드롭 섀도우라는 녀석이 들어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드롭 섀도우의 옵션을 한번 알아볼게요. 오파시티를 100 정도 이렇게 올려주니까 그림자가 더 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얘를 한 80 정도 이렇게 놔두고요. 그리고 앵글 값은 얘는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애인데요. 원래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디스텐션 이 녀석은 말 그대로 그림자의 거리가 되겠죠. 저는 얘는 한 3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니스 얘는 그림자의 퍼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렇게 올려주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퍼지고 있죠. 퍼지고 있고 섀도우 온리 이 녀석은 체크를 하면 그림자만 보겠다 그 뜻인데 얘는 특별히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요. 여기는 드롭 섀도우를 복제를 하고 싶다는 거죠. 좀 더 그림자를 진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얘를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복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하면은 더 진해지겠죠. 근데 저는 한 2번 정도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글자를 잘라가면서 편집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컨트롤 알트 쉬프트 이렇게 누르면서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글자들만 이제 바꿔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닭도리탕에 왔을 때 여기는 이 글자를 그대로 잘라서 이제 내용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글자를 그대로 자르는 방법은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면서 D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막이 잘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자를 쳐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또 재생해서 저는 여기서 또 자르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자르려면은 얘를 컨트롤 쉬프트 D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막이 잘리죠. 잘렸으면은 여기서 또 글자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럼 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도 글자 잘라주시고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편집이 잘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이 끝났다 하면은 이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프로젝트 저장은 컨트롤 S입니다. 컨트롤 S 누르면은 내가 저장할 경로를 이런 식으로 찾아서 이 녀석을 저장을 이름을 잘 정해서 프로젝트 이렇게 저장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저장되는 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S를 눌러주시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 저장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애프터 이펙트 2024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 프로젝트를 다른 곳에 갔는데 다른 곳의 프로그램은 하위 버전의 프로그램이라면 이 프로젝트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다운그레이드하여 저장하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그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파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일, 여기 파일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Save As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Save As Copy As 22X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23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만약에 해주면은 밑에 버전이더라도 잘 열리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는 그대로 놔두고 저장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다른 하위 버전에서도 잘 열리게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딱 애프터 이펙트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한 모션 그래픽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